안녕하세요, 콩입니다. 6강 간호학도 2단원으로 나누었습니다. 6강 1단원 시작하겠습니다. 호흡기계 흔한 질환에는 유행성 감기, 급성 기관지염, 폐렴, 늑막염, 폐결핵, 기관지 천식이 있습니다. 유행성 감기는 열, 통증, 기침 등 여러 증상이 동반하며 합병증이 올 수가 있습니다. 치료 방법으로는 대증치료를 하며 항생제 투여, 심한 기침 발작 시 코우타인 투여, 고열량의 식사 섭취를 하게 합니다. 급성 기관지염은 오한, 통증, 신소리, 마른 기침을 하며 기관지 염증 또는 감염으로 발병합니다. 치료 방법으로는 수분과 전해질을 공급하며 실내 환기 및 습도 조절을 합니다. 또한 대증치료법을 이용하며 항생제 투여 및 기관지 경련 시 기관지 확장제를 투여합니다. 폐렴은 심한 흉통과 급격히 쇠약해지고 고열이 발생하며 녹색 미세 객담이 나오며 얕은 호흡을 하며 호흡곤란과 빈맥, 감염성 감염균에 의해 발생되는 폐포와 말초 기도의 염증으로 발생합니다. 치료 방법으로는 객담 배출을 덮고 고열 시 수분과 전해질을 투여하며 항생제를 사용합니다. 늑막염은 호흡에 심한 흉통이 나타나며 기침 후 통증이 어깨, 목, 복부로 전이됩니다. 치료 방법으로는 고단백, 고열량 식사 공급을 하며 강한 항생제 투여를 합니다. 폐결핵은 갑작스러운 체중 감소, 식욕 부진, 피로가 나타납니다. 치료 방법으로는 환기를 시키며 고단백, 고열량 식사 섭취, 약물을 복용하며 침구류 등 일간 소독합니다. 기관지 천식은 호흡 시 색색거리는 소리가 특징이며 청색증이 나타나며 식은땀을 흘립니다. 알레르기 질환으로 유전적 환경 영향으로 발생합니다. 치료 방법으로는 적절한 온도와 습도, 청결을 유지하며 항생제를 투여하며 기관지 경련 시 기관지 확장제를 투여합니다. 과민성 반응 질환에는 아나필락시스, 즉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아나필락시스는 약물, 음식, 곤충에 의해 나타나며 두드러기가 나고 호흡곤란, 저혈압, 구토, 설사 증상이 나타납니다. 치료 방법으로는 기도를 유지시키며 에퍼네프라인을 사용하며 필요시 15에서 20분 간격으로 반복 주사합니다. 기관지 수축 증상이 있으면 어미노필란을 투여하며 필요시 15에서 20분 간격으로 반복 주사합니다. 성인병 질환으로는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 관절염, 골다공증, 당뇨병이 있습니다. 고혈압은 뒷골이 당기는 듯한 느낌과 안구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치료 방법으로는 식이조절과 생활습관으로 조절합니다. 협심증은 가슴이 제어들면서 숨이 막히는 느낌, 관상동맥에 콜레스테롤 같은 이물질이 쌓여 혈관이 좁아집니다. 즉 혈액순환이 안 되어서 발병됩니다. 치료 방법으로는 심한 통증을 호소하므로 진통제 투여와 산소 공급, 콜레스테롤 혈증을 치료합니다. 심근경색증은 관상동맥이 폐쇄되어 혈액 공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심근 조직이 부분적으로 괴사되어 산소 공급 부족으로 발병되며 호흡곤란, 가슴이 눌리는 것 같은 압박감, 협심증보다 더 통증이 오래 지속됩니다. 치료 방법으로는 급성기 때는 안정을 취하며 산소 공급을 합니다. 나일로우 글리서런 경구 투여 필요시 5분 간격으로 반복 투여합니다. 3회 이상 투여 후 효과가 없으며 모어핀을 투여합니다. 혈전용의 요법은 흉통 후 4시간에서 6시간 이내 시작하며 여커네이즈 헤퍼린을 3일 정도 투여하며 출혈 증상을 세심히 관찰합니다. 부차 적용법은 아스피린을 3에서 6개월간 투여 또는 가루로 만들어 투여합니다. 고지혈증은 동맥경화성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 상태이며 동맥경화란 동막 내벽의 지질이 침착되어 두꺼워져 혈류의 흐름을 방해합니다. 치료 방법으로는 식사관리 및 적절한 운동을 합니다. 뇌졸중은 뇌에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 발생하며 중풍이라고 합니다. 일과성 뇌허혈 발작은 24시간 이내 회복하며 두통, 어지럽고 방향 감각의 상실을 느낍니다. 가벼운 뇌졸중은 2주 이내에 회복하며 팔, 다리가 무기력해지고 말을 더듬거립니다. 심한 뇌졸중은 수개월 또는 수년에 걸쳐 회복하지만 장애가 남습니다. 치료 방법으로는 원인 질환을 찾아 치료하며 뇌압을 떨어뜨리고 아스피린, 항혈소판,
와파린 등 투여하여 뇌혈관이 막히는 것을 예방하며 수술에서 막힌 부분을 뚫어주거나 출혈을 멈추게 합니다. 관절염은 연골이 닫아 뼈와 뼈가 맞부딪혀 통증이 나타납니다. 치료 방법으로는 지속적인 물리치료로 관절의 유연성과 주위 근육 강화, 인공관절 삽입 또는 약물요법이 있습니다. 골다공증은 뼈가 약해져 쉽게 부러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치료 방법으로는 운동, 음식 섭취, 호르몬 대체요법이 있습니다. 당뇨병은 인슐린이 제대로 기능을 못해 발병하며 피로, 각종 피부질환, 시력장애, 손발이 저립니다. 제1형 당뇨병은 유아기, 청년기 때 갑자기 걸립니다. 인슐린 분비가 거의 안되며 인슐린 주사 치료와 식사 조절을 하게 해야 됩니다. 제2형 당뇨병은 중년 이후 발병하며 체내에서 필요한 양보다 적게 분비됩니다. 혈당 강화제 또는 인슐린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 당뇨병은 영양실조, 임신성, 호르몬 분비 이상 때문에 나타나는 당뇨병 원인을 찾아 치료합니다. 소화기계 질환에는 급성위염, 궤양, 장폐색, 바이러스 감염, 간경병증, 당낭염과 담석증, 급만성췌장염이 있습니다. 급성위염은 상복부의 불편감, 식욕부진, 오심과 구토가 나타납니다. 치료 방법으로는 제산제 투여, 금식, 수액요법으로 치료합니다. 궤양은 위 장관 정막이 위산에 의해 소화되어 궤양 생성, 쑤시거나 물어뜯기는, 제어드는 통증, 속쓰림이 나타납니다. 치료 방법으로는 제산제 투여와 위산 분비 억제제 투여, 음식 섭취 주의, 식이 관리가 있습니다. 장 폐색은 전해질 불균형, 구토, 완전한 변비가 나타납니다. 치료 방법으로는 금식함으로써 수액을 주사, 관을 사입하여 복부 팽만감을 감소시킵니다. 바이러스성 감염은 간세포와 바이러스로 인해 괴사와 염증이 나타납니다. 6개월 이내 회복이면 급성 감염, 6개월 이상 지속되면 만성 감염이라고 합니다. A형 감염은 장 바이러스군의 RNA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며 바이러스에 감염된 음식 섭취, 감염된 사람 등으로 감염됩니다. B형 감염은 타액, 성생활을 통한 혈액, 질, 분비물 등 통해 전염되며 간경화나 간세포성 암종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C형 감염은 마약 중독자, 신장투석 환자 또는 성생활 등으로 전염되며 만성일 경우 황달, 소양증, 간성 혼수가 올 수 있습니다. 치료 방법으로는 충분한 휴식과 영양 공급, 소량의 식사, 의사 처방에 의한 약물만 섭취 가능합니다. 간경병증은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다가 진행함에 따라 미열, 무기력, 피로, 체중 감소 등 나타납니다. 정신적으로 둔감해지고 혼란에 빠지기도 합니다. 치료 방법으로는 알코올 섭취 금지, 고열량식, 저염식, 고비타민 투여합니다. 당낭염은 담석에 의한 담낭관의 폐색으로 유발된 기계적, 화학적 염증 및 세균으로 발생합니다. 활당, 소화불량, 회백색의 대변이 나타납니다. 치료 방법으로는 심한 통증 시 진통제 투여와 항생제 투여를 하며 위액 배출을 위해 고무관을 위장으로 삽입하며 통증이 경감됩니다. 급만성췌장염은 단백질 분해 효소가 췌장 내에서 자가 소화 과정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켜 발생합니다. 통증은 췌장염의 특징적 증상이며 통증 조절을 해야 합니다. 급성기에는 금식하고 필요시 위장관을 사입합니다. 뇌각의 질환에는 충수돌기염, 복막염, 치질, 신결석, 화상이 있습니다. 충수돌기염은 이물질 또는 종양이 충수강을 폐쇄하여 충수돌기의 염증과 한홍을 형성한 경우 발병됩니다. 상복부, 배꼽 주위의 우상복부의 전신적 또는 국소적 통증을 느낍니다. 치료 방법으로는 통증의 양상, 위치, 강도를 관찰하며 경우에 따라 복부에 얼음찜질을 합니다. 복막염은 내장 파열이나 내장 염증 확산, 내벽, 복부 내장의 표면을 싸고 있는 장막에 세균이 침입하여 염증이 생긴 경우 발병합니다. 복부 근육의 경직으로 복통, 천칭상의 장음이 감소합니다. 치료 방법으로는 장의 갑압을 위해 비위관을 삽입하거나 항생제를 투여합니다. 치질은 항문 주위 정맥이 확장될 것입니다. 치료 방법으로는 외과적 수술, 자요, 탈출된 경우 외부 치액을 밀어넣습니다. 신결석은 비타민 D 또는 우유의 과잉 섭취 등으로 발생하며 갑작스러운
옆구리나 측 복부 선통, 솔뇨가 나타납니다. 치료 방법으로는 항생제 투여, 자연 배출을 유도하며 상통을 위한 진통제 투여, 체해 충격파 쇠석술이 있습니다. 화상을 입었을 때 표피 화상은 제1도이며 홍반이 붉게 되어 따끔한 정도이며 부분층 화상은 제2도이며 수포가 형성되어 표피에서 진피까지 화상을 입어 신경 종말에 의해 통증이 유발됩니다. 전층 화상은 제3도이며 피와 조직까지 침범하였으며 주로 화염 화상이 대부분입니다. 건조하고 가죽이랑 비슷하며 탄력성이 없습니다. 또한 신결종망의 손상으로 통증이 거의 없습니다. 기타 질환에는 편두통, 매독, 접촉성 피부염이 있습니다. 편두통은 주기적으로 나타내는 두통입니다. 혈관성 두통은 두통 예방을 위해 프론노를 복용하며 전구 증상이 있으면 케퍼컷을 복용합니다. 긴장성 두통은 벨리염, 어시터미너펀, 아스피린 등 대증요법과 그 외 기질성 뇌병면의 경우 원인을 제거합니다. 매독의 제1기는 무증상, 경성 화감이 나타납니다. 접속 후 10에서 90일 이후 음경, 항문, 자궁, 경부 등에 나타납니다. 2에서 6주 내에 소실되고 반응이 남기지 않고 감염성이 있습니다. 제2기는 접촉 후 6주에서 6개월 신체의 모든 부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반전구 증상 발진이 있으며 치료되지 않으면 재발 감염성이 있습니다. 잠복기는 무증상이며 1년 이하일 때 조기 잠복이라고 합니다. 제3기는 서서히 심혈관계, 신경매독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접속성 피부염은 외부 물질에 의하여 발생한 습진입니다. 원인 물질을 확인하며 재차 노출하지 않습니다. 수포가 형성된 경우 차가운 생리식염수를 수포하여 항소염제와 항생제가 섞인 연고를 도포합니다. 이상으로 간호학 6강 1단원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